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임대차 3법부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게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요렇게 3개가 있는 걸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차 신고제인 거죠. 사실 얘네 둘이랑은 좀 달라요, 성격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하는데, 사실 뭐 같게 봐도 상관없죠. 네, 같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요게 계도 기간이 2022년 5월 31일까지니까 이제 금방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 내용도 사실 우리가 좀 잘 알면 좋은데, 이따가 나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나라도 이걸 또 공부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신고제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신고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약한 다음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신고거제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계약서 들고 가면 둘 중에 한 사람만 해도 나머지 사람까지 괜찮습니다. 이제 확정일자 받을 때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신고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요게 주거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사는 주택이면 모두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 되는 건데, 여기 신고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이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증금 6천만원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상이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30만원 초과부터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미신고랑들도 다 과태료가 나오는데, 어디서 신청을 하냐면은 시군구청에다가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시군구청이 결국에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안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오는데, 요게 모든 지역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랑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및 도에서 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하는 거고요. 보통 뭐 군단이라든지 면단위 이런 곳 신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 내용이 있어요. 중개사가 이제 여기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인데,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전부 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나와 있고, 요거 신고 의무자인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1인이 물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도 돼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대부분 임대인분들은 위임을 하려고 하실 건데, 이거 위임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요, 개인이 위임을 할 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한 사람이 서명을 하고 날인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거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원본은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가 신고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에서 두 사람 다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부동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요거를 우리가 위임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위임장은 양식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에 아마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결국에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양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동에 있는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서 받아오는 게 좋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별로 없긴 하겠지만, 법인 인감이 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됩니다. 법인들은 사실 안 하고, 보통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임대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거 전월세 신고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쪽에서. 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지금 계도 기간이 있었거든요.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계도 기간이 끝났어요. 요게 1년으로 해서 과태료가 1년 뒤부터 나온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도 기간을 연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2년 6월부터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겠다 해서 문자도 날리고 행정당국에서도 하겠다라고 계속 안내해라, 너네가 안내해라. 저도 여러 개의 문자를 받았었는데 지금 과태료의 시점을 다시 1년 뒤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아직 한 건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전월세 신고제를 사실 약간 좀 미루겠다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미루겠다는 거 하는 건데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요. 과세당국에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벌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임대인들이 소득을 벌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게 임차인한테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세금이 나왔으니까 네가 내. 그러면서 월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거를 과세 쪽에서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세무서나 과세 당국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정보를 보지 않고 세금에 활용을 안 하겠다.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정부에서 미루겠다가 아니라 계속 연장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거의 안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기사들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